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저연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저연고는요, 병원체부터 시험을 봤고요. 즉 병원체와 방어작용 부분을 1학기 기말 때 보지 않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보게 되면서요, 세포 분열까지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적게 봐도 이제 사람의 유전, 가계도까지 시험을 보는 편이고요. 또는 심할 경우엔 유전 끝까지, 유전병, 돌연변이 부분까지 시험을 보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저연고는 이제 세포 분열까지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험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사람의 유전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내신 대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 혹시라도 저연고 학생이 이제 이 분석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포 분열까지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까다롭게 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풀문항 분석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90점대 초반까지가 1등급, 그리고 80점대 중반 정도까지가 2등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거기다 또 문제에서 답이 하나가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혼란스럽기도 했던 부분도 있어요. 우선 총 23문항의 객관식이 출제가 됐고요. 병원체와 방어작용 부분이 10문항, 그 다음 나머지 13문항이 염색체와 세포분열 파트였습니다. 고3 학평 수준의 문제들이 좀 많았다라는 게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범위가 물론 병원체와 방어가 들어갔다라고는 하지만 타 학교에 비해서는 좀 좁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좁다라는 건 그 안에서 자세하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내겠다는 뜻이겠죠. 거기다가 유전이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이 세포 분열까지는 유전의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사람의 유전 가계도나 그 다음 돌연변이 비분리로 가서 이제 연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확장되어 가는 건데, 아무래도 세포 분열까지만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깊숙하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문항 분석에 보시면 2번 문항이 이제 류머티스성 관절염 같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 문제는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연고는 딱 그 부분의 문제들을 또 출제를 해서 또 내신 기출에서도 자주 볼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범위가 적은 학교들은 특히 또 내년에 저연고가 또 이 범위로 가져간다고 하면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나 비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외워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 문항 같이 이렇게 시험지를 물론 학원에 다니면 제가 또 제공을 하고 단원별로도 하겠지만 시험지를 구해서 보시면 훨씬 좋을 거거든요. 이제 혈청이나 백신 후보 물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범위가 넓으면 뭐 매번 나오는 형태의 문제만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범위가 좁다 보니까 혈청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이 백신 후보 물질 문제는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기억세포에 의한 2차 면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이 부분에서도 또 실수를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혈액형 문제는 또 의외로 한 문항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매번 나오는 형태였기 때문에 뭐 혈액형 문항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독특한 거는 이제 10번 문항인데요. 이게 요즘 최근에 이제 고3 학평에서 나왔던 검사 키트, 요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 나가면서 이제 검사 키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생명과학 2에 있는 단일크론 항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형태였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2021학년도부터 고3 학평 문제에서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고2 내신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형태였는데, 역시나 이번 연도 저현은 범위가 좀 좁다 보니까 그 검사 키트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병원체와 방어작용 부분도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염색체와 세포분열까지는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가 고3 학평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분열까지의 문제다라고 하면
매번 나오는 형태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전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에 꼭 보셔야 됩니다. 세포 분열을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자주 연습하게 되거든요. 즉 염색체와 유전자가 이제 핵상, ENN 세포별로 DNA 상대량, 유전자에 대한 DNA 상대량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0, 1, 2, 4 이렇게 감수 분열 그림 나와 있고 거기다 매치업 시키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와 염색체의 DNA 상대량 이거 말고 이제 유무를 나타내는 즉 OX를 가지고 중간에 빈칸도 많고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핵상과 찾는, 상성을 찾는, 상염색체, 성염색체를 찾는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워낙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를 그려놓고 핵형을 가지고 종을 찾고 성별을 찾고 그 다음에 개체를 찾는 이런 문제들은 세포분열, 체세포분열, 감수분열에서 고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고3 학평 수준의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아낌없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3 학평 수준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나가서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도 이게 시간상으로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시험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든든하게 베이스로 해놔야 다음에 있는 사람의 유전 가계도나 돌연변이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선배들은 지금 이렇게 겪었지만 2024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리 이 리포트를 보셨다면 미리 이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준비를 해야지만 시험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